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누군가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냈나요? 또 어떤 누구로 인해 행복한 하루를 보냈나요? 하루 10분 매일 여러분들께 제 목소리를 통해 전달드리는 이 책의 내용이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제목, 남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지옥이다.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컨트롤 프릭이란 단어는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통제광을 뜻한다. 통제광은 타인이나 환경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강하며 자신의 기준이나 원칙에 어긋날 경우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하한다. 전업주부인 30대 재현 씨는 오늘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다. 남편이 퇴근 후 게임을 하느라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게임뿐만 아니라 남편의 식습관이나 옷차림도 다 못마땅하다. 남편은 회사에서 오자마자 씻고 곧장 밥을 먹은 뒤 쉬고 싶어 하는데 재현 씨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야만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른다. 자신은 5대 영양소를 고려해 반찬을 만드는데 남편은 메인 요리 하나만 먹는 사람이라서 밑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재현 씨는 남편이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데 개발자인 남편은 일하기 편한 옷을 고집하기에 아침마다 실랑이를 한다. 재현 씨는 남편이 자신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하고 또 한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끌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현 씨 또한 부부 상담을 하러 가지 않으면 이혼을 불사하겠다고 남편을 협박해서 같이 상담이 오게 된 경우다. 재현 씨에게는 통제광의 성향이 많다. 이런 통제광이 내 주변에 있으면 피곤하다. 부모가 통제광일 경우에는 자식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하며 배우자가 통제광이면 끊임없는 잔소리 때문에 삶이 피곤해진다.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괴롭지만 상대방은 몇 곱절이나 더 괴롭다. 그러나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는 노력은 불행히도 매우 헛되며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억압과 통제는 타인을 바꾸지 못한다. 재현 씨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닌 엄마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남편이 성숙한 가장이자 배우자가 아닌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끊임없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을 강제로 부부 상담에 끌고 온 것 자체가 갯벌에 모래성을 쌓는 일임을 재현 씨는 모른다. 그 모래성은 밀물과 썰물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재현 씨에게 질문을 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남편이 바뀌던가요?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잔소리를 들으면 마지못해 따라주기는 한단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밥을 미리 해놓는 건 어떠냐는 말에 남편이 입이 짧아 그나마 밥이 따뜻해야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단다. 반찬을 여러 개 하지 말고 요리 하나만 준비하면
손도 덜 가고 남편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 이런 행동들은 재현 씨의 불안에서 시작되었다. 불안이 높을수록 통제하려는 성향이 커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한 후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온 재현 씨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주변 상황에 항상 불안해하며 친척들의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결혼을 한 이후에도 모든 것이 본인의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올라와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남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인간은 타인을 통제해서는 안 되고 통제할 수도 없다. 이 진리를 잊고 사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잔소리는 결국 상대방을 내 입맛대로 통제하기 위한 것일 뿐 궁극적으로 결혼 생활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 밥이 식은 정도와 반찬의 취향 문제가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오히려 결혼 생활의 행복을 위해 나를 바꾼다면 자신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이 꼭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최소 단위인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만 그 다음 단위인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기에 나는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 큰 문제가 없는 한 행동을 바꿔달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나 그 사람의 기본적 습관인 의식주 영역은 터치하지 않는다. 남편은 뒤집어 벗은 양말을 그대로 빨래통에 넣는 버릇이 있다. 두어 번 잔소리를 해봤는데 안 고쳐지기에 바로 포기했다. 이 사람은 빨랫감을 뒤집어 놓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은 뒤로는 그냥 뒤집힌 양말을 세탁기에 돌린다. 그 상태로 건조기를 돌리고 난 뒤에는 자기 빨랫감을 찾아서 자기 서랍에 넣는 규칙이 있는지라 그때 남편이 양말을 제대로 뒤집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위생관념도 서로 다르다. 나는 그리 깨끗한 사람이 아니기에 먼지가 쌓여도 별로 개의치 않지만 남편은 먼지 한 톨 없어야 한다. 남편 또한 나더러 청소하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고 필요하면 자기가 알아서 청소기를 돌린다. 그래서인지 우리 부부는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는다. 사소한 집안일로는 아예 해본 적이 없으며 큰 문제가 있어도 서로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전할 뿐 상대방을 바꾸려 들지 않아서 싸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글을 쓰는 기간에는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시댁과 친정을 방문하며 집안의 각종 경조사를 알아서 챙긴다. 내가 원고를 쓸 때는 시간이 절실하고 마음도 번잡할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마음가짐 덕분이다. 남편이 왜 좋으냐고 누군가가 물으면 내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난 서슴없이 대답한다. 나에게 원치 않는 의무와 역할을 강요하지 않으며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응원을 해준다. 나 또한 남편에게 그러려고 노력한다. 남편이 가정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의 가치관과 철학, 열정과 호기심,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 남편도 나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로서, 때론 작가로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라고 조언한다. 남을 통제하려 들지 말자. 남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헛된 발길질일 뿐이다. 말을 우뭇가에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타인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상대에게 가닿지 않기에 상대를 바꿀 수 없다. 나의 불안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말자. 타인은 내 불안의 굴레로 데리고 들어오면
그 또한 그 굴레에 끼어 같이 힘들어진다. 오히려 그가 그 자신으로 오롯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결국 나의 세상과 그의 세상 모두가 더 넓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타인을 내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고 타인에게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다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아쉬움 속에 힘들었던 하루가 아닌 나다운 삶을 사셨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